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만을 위한 아지트 모두의 카페입니다. 영상 제목에서 중독된다는 주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도파민은 자꾸만 우리를 스마트폰에 끌어들이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의 위험성과 이를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유튜브와 좀 더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것도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밤에 잘 때까지 함께하죠. 특히 스마트폰 사용간에 유튜브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량이 가장 높습니다. 유튜브가 우리 삶에 주는 편리함 뒤에 과연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유튜브 중독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용을 똑똑하게 만들 3가지 사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 바로 유튜브와 도파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도파민이라는 걸 한 번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행복의 신호 같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신규 영상 알림이 오거나 새로운 영상을 보게 되면 뇌에서는 소량의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 자꾸만 우리를 유튜브로 끌어들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방금 온 유튜브 알림은 도대체 뭘까? 좋아요가 몇 개 달렸을까? 이런 생각들이죠. 이는 마치 우리의 뇌가 자꾸 유튜브를 확인해 보라고 명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리학자 베프 스킨너는 이런 도파민 시스템을 변동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때로 보상을 주면 사람들은 보상이 언제 올지 몰라서 더 자주 시도한다고 하죠. 유튜브의 알림이 딱 이 패턴이에요. 언제나 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오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는 단순한 앱이 아니라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는 강력한 장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의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이 이런 강력한 장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넷플릭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편리한 디바이스를 통해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넷플릭스보다 유튜브가 더 짧고 자극적인 영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보다 틱톡이 훨씬 더 짧고 자극적인 영상이 많아졌습니다. 틱톡이 성공을 하니까 유튜브는 쇼츠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콘텐츠 길이가 짧은 숏폼의 전성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보상 시스템이 우리의 도파민을 더 빠르고 짧게 자극할지 두렵습니다. 유튜브를 아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 중독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이런 도파민 중독 시스템이 현재 나를 조정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우리가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가 언제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이 중에는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정보도 많죠. 가짜뉴스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진짜 정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소셜미디어가 가진 알고리즘의 영향 때문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기 소르망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실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죠.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진짜를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가장 핫한 쇼츠와 일명 사이버레커와의 만남은 최악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레커는 조회수만 많이 나온다면 마치 아무 말 대잔치나 다름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AI의 발달로 실제 뉴스와 똑같은 퀄리티의 영상과 사진으로 거짓 뉴스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는 가끔씩은 거리를 두고 냉철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각자가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결국 판단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마주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이란 우리의 취향과 행동을 분석해서 딱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마치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알고리즘은 사실 좋은 점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특정한 정보에만 몰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우리의 판단은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속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계속 같은 정보만 보여주면 우리가 보고 믿게 되는 세계가 점점 편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유튜브 첫 화면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평소에 뭘 즐겨보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우리의 관심사를 편향적으로 만들 수 있기에 다양한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가끔씩은 전혀 다른 주제나 관점의 콘텐츠를 일부러 보려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중독을 피할 순 없지만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3가지 팁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파민에 의해 유튜브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된 정보만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3가지를 알고 유튜브를 사용한다면 더 주체적이고 건강한 사용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유튜브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도구지만 그만큼 우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유튜브를 시청할 때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